그래도 앞에 전해드린 것처럼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한 최종 공고안이 발표가 됐죠.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함께 올리는 안이 확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조진희 연정부동산연구소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재정특위가 보유세 개편을 후보로 이제 네 가지를 꼽아서 내놓았는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함께 올리는 그러니까 세 번째 안이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안 우리가 가장 영향이 클 거라고 했던 네. 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영향이 적다고 하는 게 공정가액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씩 해서 4년 동안 해가지고 100% 현실가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율에 있어서 저희가 이건 좀 그 국회 통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가능하겠느냐 인데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0. 구간별로 다르긴 하지만 0.05에서 거의 이제 0.5%까지 구간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종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6억 이하는 이번에 이제 제외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6억에서 12억 구간에서 0.05 정도 오르니까 0.8에서 그다음에 94억 이상 초과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0.5%까지 오르니까 기존의 2%포인트에서 2.5%포인트까지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구간별로는 10억에서 50억 사이의 주택이 가장 많은 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4년에 걸쳐서 오르다 보니까 실제적인 가격 대비 오르는 거에 대비해서는 부담이 좀 더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다는 예, 말씀이에요? 한꺼번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4년 안에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생겨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아무래도 1주택보다는 다주택자가 좀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과세에서 기준에서 공시가격에서 제해지는 것들이 1주택은 9억 원인데 이제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6억 원 정도의 감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내야 되는 세금률은 좀 더 오른다라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심리적인 부담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하지만 이제 당초 예상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만 달린 셈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과세율을 놓고 봤었을 때 그 부담되는 금액이 클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나중에 매각했었을 때 가격 시세가 더 커질 것이냐 그리고 작년 8월 이후에 올 4월 초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정리할 것과 갖고 갈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5년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유지하게 되면 세금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줬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반응을 좀 대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번에 이제 개적 특위가 한 것이 아닌 국가공으로 좀 넘긴 것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어떤 과세율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시장 상황에서 좀 더 안정화가 갈 수 있느냐 아마 거기를 더 많이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 또 논란의 다른 한 축이었죠. 똘똘한 한 채의 세율 문제인데 이거가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강남 주택이 고가 주택이 있는데 이게 실제 실거래가 기준의 과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60%를 정하는 것이냐, 80%를 시가 대비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과세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높은 고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가세 표준화 1주택에서 9억 원까지도 공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보유하고 가고 가격 상승폭은 더 늘어나는 그런 기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똘똘한 주택은 가져가자. 시장의 상황은 또 오히려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장 반응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가격은 이제 좀 관망세를 가다가 오를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최근 들어서의 어떤 가격 상승폭을 놓고 보시면은 1월 달부터 6월 달의 가격 상승폭이 누적폭이 3.8% 정도 포인트 정도 됩니다. 네. 2008년도 6%대에 달했던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고 오히려 작년 하반기 전체 1년 동안의 상승폭보다 오히려 올 상반기의 가격 상승폭이 더
크고 있습니다. 규제가 있고 보유세가 강화가 될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세금보다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격 기대가 더 크다라는 시장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궁금해지는 게 왜 정부가 이 정도의 수준의 공고안을 내놓는데 그쳤을까요? 예,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도 이번에 잡혀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더 강요를 한다거나 그런 대책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대책들이 시장에서는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신규 분양 시장을 놓고 본다면 강동 고덕자이 같은 경우도 25대 1, 그다음에 영등포 같은 경우도 26대 1,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신정동 같은 경우 30대 1이 넘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평균 37%대까지 지금 높은 1순위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네.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함으로 인해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이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은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신규 가격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적용시켰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이미 가격을 많이 더하고 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해야 되겠다. 이번에 뭐 뉴스 나온 거 일부 중에 보시면은 네. 위장 이혼이나 위장 전입이다, 뭐 통장 사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중 유동 자금이 갈 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에서 정기예금 넣어봤자 1%대인데 지금 대출금리 오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분양 시장에서 나오는 기대의 수익, 이미 눈에 띄는 현실 시가 기준에서의 수익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여기에라도 늦게라도 지금 탑승을 하자라는 시장 분위기가 더 강하다 보니까 잡혀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분양 시장으로의 풍선 효과가 우려됐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예,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와 매도, 그러니까 좀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 좀 그게 지속될 거라는 거에는 좀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네, 작년 말부터 아주 두드러지게 매수 거래가 없다, 매도 거래가 없다,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근데 좀 더 면밀하게 주도해서 보신다면은 작년 하반기에 실거래가 신고 오히려 강남이나 서울 도심의 가격들이 실거래 신고가 좀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수를 낮추는 실제적인 부자들의 증여나 상속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해서 주택수를 낮추는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일반 거래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유지가 됐고요. 재건축 규제에 따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오히려 사업을 늦춘다거나 해서 이것들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어떤 사업에 규제가 나오면 그 사업을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가다 보니까 매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는 점점 늘어나는 데 하지만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매수자들은 그럼 좀 더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말 그대로 똘똘한 주택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기존부터 팔리지 않은 악성 주택, 그다음에 지방의 미분양 물량들은 점점 쌓이는 기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충격이 클 거라고 지금 예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유세가 인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유세 인상이 집값 잡기에 실패를 정말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잠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신규 분양 시장에 더 뛰어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예상되어지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 기준안이 이제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부분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틈새로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많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소형 주택이라든가 전세 보증금 기준으로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과세 혜택을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틈새 시장,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발표가 나고 나서 강북 지역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이 3선을 성공을 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그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서울 역세권 아파트들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더 그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작용이 좀 더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가 그 내세웠던 정책 중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은 게 분양가를 시장가 자율로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게 오히려 분양가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시세보다 너무 많은 기대 차익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몰리고 또 오히려 후분양제라는 것들을 이제 민간에다 유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 후 분양이라는 형태로 해서 분양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사업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율 경제 어느 정도 맡겨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